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정치권 모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전 의원들에 대해서 탄원서를 내라. 탄원서를 안 낸 의원들은 이제 수박이 아니냐. 수박 색출 작업이다. 당이 거의 두동강으로 쪼개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6일은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도 뽑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명 원내대표를 뽑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재명은 여전히 단식을 한답시고 저렇게 드러누워서 단식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유창훈 판사가 과거에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그 재판 뒤집기를 했던 권순일 대법관과 학연이 있다라는 또 기사도 나오게 되고, 또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서 이게 가결이 됐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국회를 다시 열어서 이재명을 석방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이 되더라도 다음에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주당 주도로 석방 요구를 하게 되면 이재명을 석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기사도 조선일보를 시작해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권순일과 학연이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연이 있다. 그래서 이게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라는 것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또 유창훈 부장판사가 정말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이재명의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될 텐데, 그 결정적인 요인은 뭐가 될까? 구속이면 구속, 구속영장 기각이면 기각,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가 될까라는 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담담하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유창훈 부장판사의 법리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유창훈 부장판사가 어떤 성향이냐. 이럴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저럴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여러 가지 난이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에 3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 또 하나는 도망의 우려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을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우리 법 정신입니다. 인권을 위해서죠. 가능하면 구속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도 보장해주고 인권도 보장해준 상태에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라라는 게 우리 법의 정신입니다. 근대법의 모든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꼭 구속시켜야 될 경우 범죄가 너무나 중대하다. 도망이나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속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많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니까 도망갈 우려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을 때 이걸 포괄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사법방해로 봐야 합니다. 전체 사법방해 안에 증거인멸도 있고 재판방해도 있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 위정교사도 있고 이 모두가 포함이 되는 셈입니다. 이걸 이제 검찰이 입증해 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재명의 경우에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재명이 야당 대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탄원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많은 탄원서를 올리고 있는 주 내용이 야당의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뭐 각종 법률안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정치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꼭 구속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게 지금 탄원서의 요지입니다. 정치인의 경우에 구속을 시키느냐 구속을 시키지 않느냐는 일반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가능하면 구속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경우에 구속을 시키게 되면 정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 또 뭐 출마도 할 수 없고 뭐 모든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는다. 이제 이걸 가장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지금 탄원서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치인은 구속이 되는 그 자체로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난다. 이런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오히려 이재명을 구속시켜야만 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키지 말라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친명 모두 탄원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장 강조하는 증거인멸, 그 중에서도 이재명이 야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재판 방해를 해온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화영 재판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천준호를 통해서는 경기도의 대북송금 그 자료를 빼냈습니다. 박찬대를 통해서는 이화영의 부인과 접촉하도록 했고 박찬대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화영의 부인과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화영의 부인이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은 야당 대표다. 거대 야당의 대표다. 구속시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구속을 시키게 되면 지금 국정에 차질을 빚는다.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 정치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 굳이 구속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정확한 답이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구속이 필요하다.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증거인멸,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영장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야당 대표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느냐, 자신의 비리에 대한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이재명의 단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은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각종 비리에 대한 방탄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그 마지막이 지금 단식입니다. 이재명의 단식은 지금 방탄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서 정치를 잘하는 것보다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각종 비리에 대한 사법 방해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단식인 겁니다. 지금 26일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가느냐 아니면 병상에 들어누워서 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에 들어눕고 휠체어를 타고 재판받으러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간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많습니다.
뭐 자해를 하고 정치인이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별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가 저절로 아파서 몸이 아파서 다른 이유로 몸이 아파서 지금 굉장히 뭐 사경을 헤맨다 이런 상황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실질심사를 겨냥해서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판사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이, 전 대법관이 고등학교, 대학교 뭐 같이 나왔다, 동문이다라는 이야기, 또 같이 근무한 적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기피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 기피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얘기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대부분의 판사가 서울법대입니다. 또 어느 지역에 유력한 고등학교 출신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로 근무하게 되면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굳이 거론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기피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국회의사과의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더라도 오는 12월에 국회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이 석방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면 석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석방 요구안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석방 요구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가 되거나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에 이 회기 전 여기에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 때 또 그게 더 나아가서 국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전 회기에서 체포가 됐다면 다음 회기에서 석방하라라고 하면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 헌법의 이 규정의 정신은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번 체포동의안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표결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다르다라고 해서 또 국회를 열어서 석방을 요구한다? 이건 헌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당장 법적으로도 헌법재판소에 이 의사결정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 국회의사과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그럴 계제는 아니다.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도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국회 회기 중에 왜 구속영장을 치느냐. 검찰을 들어 우리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 수사가 아니냐. 정치적인 공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 회기를 열어서 이 석방 요구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한다. 민주당 또 쪼개지는 것인데 정치적으로도 이게 앞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한번 표결을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헌법에는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재판해서는 안 된다. 두 번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한번 체포동의안 이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구속이 됐다. 또 국회를 열어서 또 그 의사를 뒤집는다. 이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금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회기 중에는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정 변경의 요인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생했다라든지 국회가 바뀌었다든지 아예 국회의원 총선을 거쳐서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정 변경이 됐는데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옥중에 출마해서 옥중에서 당선된 경우 이제는 좀 석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정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 여기에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 때가 상식적이지만 국회가 열리고 있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같은 회기 안에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국회를 다시 열어서 석방 요구안을 결의를 한다. 이건 법적으로도 모순이고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 더 죽는 꼴이지 않습니까? 또 뭐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들이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요인들은 모두 뭐 사실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은 거대 야당의 대표를 꼭 구속시켜야 하느냐? 아니다. 거대 야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지난 1년 4, 5개월 동안 자신의 각종 비리에 대한 방탄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재명이 방탄을 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됐고 지금 민주당을 방탄을 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 부분을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지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명료한 증거를,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